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2023년도가 시작된 지 어느덧 3개월이 지나고 있습니다. 꽃피는 춘삼월에 댁내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신 봄날 되시길 기원드리며 민의를 대변하고 있는 박광순 의장님을 비롯한 34명의 성남시의원 모두는 여야를 떠나 오직 성남 시민의 안녕을 위해 2023년도도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또한 92만 성남 시민의 행복 추구를 위해 각 부서마다 불철주야 일하고 계시는 3,500여 500여 공직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들은 성남 시민의 주머니에서 나온 세금을 책임지고 성남 시민의 살림살이를 운영하고 계시는 집안의 좌장이십니다. 시민이 낸 세금은 성남 시민의 피와 땀이 묻어있는 성남 시민의 혈세입니다. 그 혈세가 헛되게 사용되고 특정 개인의 이익에 사용돼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러나 시장의 측근이라는 명분으로 여기저기 공직자분들을 괴롭히며 이권 개입의 소리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어떤 식의 건축물을 하더라도 모 추진단에 소속된 Y모 교수와 L모 건축사를 경유하지 않으면 건축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고, 모 기자, 모 친척을 통해야만 일할 수 있다는 등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재명 전 시장 시절 정모 정책 비서실장이 이런 내용들을 많이 연루되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은 이런 일을 알고 계신지 이 자리로 묻고 싶습니다. 나만 깨끗하면 되지, 나만 열심히 하면 되지, 이런 생각으로 혹시 방관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합니다. 설화에 임금님 길은 당나귀 길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오늘 이 자리에서 설화에 담긴 교훈을 두 가지만 말씀드린다면, 첫째, 임금 같은 위치의 사람들이 임금님 길은 당나귀 귀에서 왕처럼 무조건 숨기지만 말고 알려지더라도 주변의 따가운 질책도 받아들여야 하고, 눈과 귀가 막히면 자신만 손해라는 걸 알고 귀가 두 개인 것은 그만큼 잘 들으란 의미를 지닙니다. 그것도 한쪽만 듣지 말고 양쪽을 다 균형 있게 들으라는 것이며, 둘째,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 장본인이 혹시 듣지 않는 것이 큰 문제입니다. 경청하는 귀, 다소 따가워도 진실을 소통하는 귀는 결국 본인에게 큰 도움이 되고 덕이 되는 일인데, 잠시의 수치와 마음 상함을 참지 못하고 귀를 닫고 입을 닫으려 하는 것은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공직자분들도 깊이 새겨봐야 될 설화 속 글이 아닌가 생각해보며 대표 연설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5분 발언을 통해 밝힌 힐튼 호텔 부지 특혜 의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또 다른 내관으로 떠오고 있습니다. 본 의원을 이 내용으로 고발까지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나 할 말은 해야 되고 밝힐 것은 밝혀야 합니다. 판교 힐튼 호텔 특혜 의혹은 분당구 정자동에 있는 성남시 소유 부지의 5성급 호텔 더블 트리바이 힐튼이 들어서는 과정에서 시가 시행사 등의 부지 인허가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입니다. 이 호텔은 시공 초부터 여러 논란에 시달렸습니다. 특정인에게 관광호텔 사업권을 주기로 하고 거기에 모든 사업이 맞춰 들어갔다는 의혹입니다. 호텔 건립을 제안한 민간 사업자가 호텔 소유주가 됐고 토지 용도 변경 등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4년 한 컨설팅 업체는 호텔이 필요하다는 연구보고서를 성남시에 제출했고, 이듬해 1월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은 또 다른 민간 업체와 호텔 개발과 관련한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런데 호텔을 제안하고 개발 사업권을 따낸 두 업체는 이름만 다를 뿐 주소가 동일하고 대표는 황모 씨 부부였습니다. 더구나 성남시는 토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일반 상업용지로 용적률도 당초보다 125%나 올렸고 30년간 토지를 유상임대하는 방식으로 수의 계약을 해주었습니다. 해당 부지는 중심 상업지역이 되면 땅값이 올라 매각을 통해 시의 자산을 늘릴 수도 있는데도 30년 임대 계약을 체결 후 기부 체납 방식으로 계약해 특혜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호텔 인근에
교통 대란 발생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습니다. 600실 규모의 힐튼 호텔 부지 인근에는 자벌도와 HD 현대가 입주했습니다. 심각한 구간 정체로 인해 교통 영향 평가를 해야 함은 물론 접촉 사고 등의 빈도도 증가하게 됩니다. 백현동 더샵 1223세대, 판교 대장지구 6000세대 등이 한데 모여 있어 지하 차도의 필요성도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교통을 위해 진행된 것이 없습니다. 이는 호텔 건축 허가를 내줄 때 주위 도로 상황 등을 파악하지 못하고 교통 상황 관련한 자료도 없이 허가를 내줘 이대로라면 교통지역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현재 수원지검 성남시청은 이에 대한 수사 중이며 성남시도 감사실에서 정자동 호텔 특혜 의혹에 대한 감사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호텔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이 시작된 2013년도부터 호텔이 준공된 지난해 10월까지 시와 베지치 측이 주고받은 관련 문서와 자료들을 살펴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또한 호텔 부지 활용 방안 연구 용역을 맡은 부동산 컨설팅 업체와 호텔 개발 사업을 수행한 시행사의 주소가 같고 등기 임원도 일부 겹치는 지적에 따라 두 회사가 동일 업체일 수 있다는 점도 의심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호텔 개발 과정에서 발견된 폐기물 처리 비용 58억을 성남시가 부담하였습니다. 이 58억을 회수하기 위해 LH와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회수는 분명히 하여야 하며, 그런데 왜 58억을 성남시는 그것도 추경을 세워서 미리 집행하는지 이 부분도 분명 짚어보아야 될 것입니다. 수사와 감사를 계기로 투명하고 정확한 계약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을 밝히고 특정인에게 이득이 가거나 시 예산에 있어 손해가 간다면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뒤따르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자본금 3억 원이 시행한 분양수익 1,465억 원을 무려 488배의 수익을 창출한 한국가스공사 부지, 2016년 가스공사 부지에 주거용을 추가 2017년 용도 변경을 하여 아파트를 허가하고 용적률을 500%까지 올린 정자동 215번 번지입니다. 2015년 6월 A사가 경제 입찰을 통해 낙찰받은 당시는 업무 상업용 땅인 해당 부지는 용적률 400% 미만이고 건폐율 80% 이하로 규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거용지로 그것도 용적률 560%까지 올렸는지 의문이 가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며 현재 모 단체가 특혜 의혹으로 고발한 상태입니다. 신상진 성남시장 공약 1기 신도시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성남시의 최대 현안은 1기 신도시 분당 재건축 문제입니다. 민선 8기를 맞은 성남시는 시장 직속 재개발 재건축 추진단을 출범해 속도감 있게 문제 해결해 나갈 것이라는 구상을 제안한 바 있습니다. 1기 신도시는 정부가 주택시장 안정과 주택난 해소를 위해 1990년대 성남, 분당, 고양 일산, 부천, 중동, 안양, 평촌, 군포 3번에 만든 계획도시입니다. 414개 단지에 29만 2천여 가구의 주택이 건설되었습니다. 이 중 136개 단지 9만 7,600여 가구의 주택이 성남 분당 신도시에 건설돼 올해로 입주 31주년을 맞습니다. 상당수 주택이 노후로 인한 상하수도관 부식, 승강기, 소화기 등 안전 문제, 층간소음, 주차난 등의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이에 신상진 시장은 시장 직속 재개발 재건축 추진 지원단을 구성해 용적률 상향, 용도지역 종상향, 2030 도시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재정비, 공공재개발을 통한 4만 가구 주택 공급 등을 우선 검토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던 중 정부에서도 얼마 전 1기 신도시 특별법을 발표하였고 시장께서는 국토부 장관과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소 필요한 시한, 면적, 대상 등 기준에 대해서는 대체적으로 만족하나 500%까지 높아질 용적률, 대규모 이주 수요 대해서는 정부 지원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녹지나 보존 가치가 낮은 그린벨트 개발
개발 제한구역을 풀어 이주 단지를 활용하게 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특별법이 마련된 가운데 일기 신도시 재개발의 실효성을 이끌어 세부적인 부분, 즉 시행령이나 기본 방침 등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무분별한 개발이 난립할 수 있는 만큼 기초 인프라 조성과 체계적인 이주계획 마련이 중요합니다. 자율주행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이 접목된 스마트 시티로 조성하되 저출산 고령화 등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도 고려해야 될 문제입니다. 재건축 선도지구 지정 방안을 시행령에 담아야 한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선거 때마다 지자체장은 신도시 재정비 공약을 내세울 수밖에 없습니다. 선도지구 지정을 지자체에 맡길 경우 지역 내 혼란이 가중될 공산이 크게 보입니다. 이주단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와 LH가 적극 나서야 하고 지역 민가의 소통도 중요합니다. 공공임대주택 등 용적률 상향 인센티브 요건도 명확하게 규정되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이를 계기로 주민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효율성과 삶의 질을 높이길 바라며 이번 2030 도시정비 기본계획의 모든 단지가 정비 예정 구역으로 지정되길 이 자리를 빌어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성남시 전체 주차 문제가 심각합니다. 성남 본도시 및 분당까지 자동차 등록 대수에 비해 주차 면수가 매우 부족한 상태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대부분 재개발 재건축 지역으로 공영 주차장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태입니다. 성남시는 기존 주차장을 증축해 리모델링을 통하여 주차 공간을 추가 확보하고 주차장 공유 제도 활성화와 기존 주차 시설 운영으로 효율을 극대화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특히 최근엔 판교 지역 주차장 교통난도 심각한 상태입니다. 2021년 기준 판교 지역 입주 기업은 총 1,697개이며 종사자 수는 총 7만 2천여 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총 매출은 110조 규모입니다. 향후 제3 테크노밸리까지 입주하면 주차 및 교통 문제가 더욱 심각할 것으로 판단되어 교통대책 수립과 시행이 시급합니다. 성남시 주차 수급 실태 조사 결과를 보면 판교 지역의 공용 주차장 이용률이 100%를 초과하고 있어 공용 주차장 추가 공급이 필요하며 그나마 백현동 606번지, 삼평동 669번지에 2003년 주차 환경 개선 사업 도시 지원 사업을 선정하였다는 소식에 판교 부근 주차 불편 해소에 도움이 될 거라 바라며 이에 주차장 건립에 있어서 최소한의 부지와 지하화 공간을 활용하여 최대의 효과를 낼 수 있고 전기차 수요가 늘어남에 있어 화재에 대비한 시스템을 갖춘 스마트 주차장 건립을 추천드리는 바입니다. 또한 주요 출퇴근 도로인 판교로의 경우 가로 서비스 수준이 C에서 F 수준으로 출퇴근 시 교통 정체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제2, 제3 테크노밸리 개발계획 수립 시 광역 교통 개선 대책이 수립되지 않아 준공 후 출퇴근 시 교통 문제가 더욱 가중될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법정 계획인 성남시 도시정부 중기계획 수립 시 판교 지역을 중심적으로 현황 분석 및 개선 대책을 면밀히 수립해야 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교육지원청과 협약을 맺어 명절 외에 학교 운동장 주차장 개방 사업을 펼쳐 주차장 해소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드리는 바입니다. 종안원 심의 통과를 환영합니다. 지난 1월 26일 2023년 제1차 공동도시계획 건축위원회에서 분당 빌라단지 종안원 등 2030 성남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이 공동위원회에 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안원을 통해 분당 내 17개 블록의 연립주택용지는 1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2종 일반 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었습니다. 쉽게 말해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당 빌라단지의 경우 2종으로 종안원 되면 용적률이 210%로 높아져 재건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고시 이후 분당 지구단위 계획 내 단독 주택용지는 필롯 P 구조로 건물을 지을 경우에 현행 5가구에서 6가구로 가구 수를 늘릴 수 있고 또한 판교 지구단위 계획 내 단독 주택용지 중 이주자 택지는 3가구에서 5가구로 가구 수를 늘려 건축을 지을 수 있습니다.
분당의 초기 빌라단지는 과거 종 구분 없는 일반 주거지역이었습니다. 그러나 정부가 2003년 7월 일반 주거지역을 1종에서 3종으로 세분화하는 과정에서 2종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정부는 제도 시행 전까지 종을 구분하지 않은 지역을 자동으로 2종으로 지정하기로 했는데 성남시의 경우 용도 지역을 세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듬해 2월 성남시가 이 지역을 1종으로 정하면서 현대의 용도 지역으로 결정되었습니다. 종 세분화는 해당 지역에서 지을 수 있는 건물의 용적률과 건폐율에 대한 지대한 영향을 미칩니다. 2003년 6월까지 성남시는 일반 주거지역에 짓는 건물에 대해 별도의 용적률, 건폐율, 층수 제한을 두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종 세분화 후 일종 일반 주거지역은 용적률을 100%에서 200%, 건폐율을 60% 이하로 정했고 기존에 없었던 층수 제한 4층 이하도 생겼습니다. 이번 종환원으로 성남 시민들은 기대 반, 우려 반 등의 반응입니다. 역세권 빌라들은 재건축이 빠르게 될 것 같다고 기대감이 나오는 반면 부동산 시장이 좋지 않아 매각이 무효할까 겁난다는 등의 우려 섞인 반응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래 걸릴 것 같은 종환원 문제가 해결돼 더 이상 분당 주민들이 재건축을 침해받지 않는 등 신상지 시장의 곡양을 빠르게 추진한 성과로 볼 수 있습니다. 성남시의 불명예 퀴즈는 아직까지 이재명 대장동입니다. 지난 2월 27일 국회가 본회의를 열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 동의안을 놓고 표결을 했습니다. 그 결과 제적위원 299명에 297명이 참석했고 가 찬성 139표, 부 반대 138표, 기권 9표, 무효 1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체포 동의안은 과반 출석, 과반 찬성할 때 가결됩니다. 민주당 의원 169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한 가운데 최소 30표 이상 이탈표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대표의 정치적 입지는 타격이 불가피해졌을 것입니다. 앞서 검찰은 지난 16일에 위례 신도시 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 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성남 판교 대장지구 도시개발 사업은 공공개발을 빙자한 민간개발 사업이며 그 과정에서 특정 인물에게 개발 이익을 몰아준 이재명식 두 얼굴의 아수라 도시개발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늘의 도움으로 천하를 얻는다는 뜻의 화천대유, 성남에 남은 마지막 노른자 위의 땅을 무대로 출자금 단 5천만 원인 이 회사가 577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성남시 단독으로 수천억 빚을 내며 땅 살 도를 마련해야 하는 등 공용개발이 쉽지 않자 시민 혈세 없이 공공기여금 약 5,500원을 확보했다라며 민간 투자와 손잡고 민간 합동 개발을 본격 시작했습니다. 비용은 민간이 들이고 수익은 공공이 회수하는 성남시는 인허가권을 투자한 셈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화천대유를 비롯해 천화동인 등 지분 7%인 회사들이 수천억 원의 이익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남시가 행정적으로 뒷배를 봐주고 자금은 대기업에서 쉽게 끌어오고 금싸라기 땅에 사업하는 땅 짓고 헤엄치는 찬스는 누가 결제하고 승인해서 만들어진 것입니까? 이는 리스크도 없이 결국 소수 개발업자들이 배만 불려준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추세에 몰리자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작년 김건희 특별법, 이어 대장동 특검법 발의 추진안 등 되레 국민의힘이 범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자기들 뜻대로 특검법을 처리한다면서 강경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하지만 27일 표결 결과로 말하듯이 당 내부에서도 이 대표는 무대에서 내려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더 이상 현실성과 설득력 없는 특검을 주장하며 수사를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잘못이 있다면 솔직히 인정하고 겸허하게 수사를 받는 게 정치인으로서의 도리라 생각합니다. 이 대표 방탄을 위해 강성 지지층을 앞세워 투쟁을 끌고 간다면 민주당은 국민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이 왜 이런 발언을 하겠습니까? 그것도 비리도시
성남의 오점을 빨리 쥐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R&D 부지 기업 유치를 적극 추진 요청합니다. 성남시가 2015년 백현동 공동주택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개발 승인 조건으로 기부 체납된 R&D 센터 부지의 개발을 서둘러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을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성남시는 2016년에 해당 부지에 판교 테크노밸리와 연계한 지식기반 R&D 센터를 지을 예정이라고 발표하며 해당 내용을 포함하여 2020 도시기본계획을 변경 수립하였습니다. 사진 두 번째, 세 번째도 연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재명 전 경기지사의 성남시장 재임 시절 진행되었던 백현동 개발 사업은 현재 특혜 의혹이 제기되어 온 가운데 성남시는 조건으로 R&D 센터 부지 개발을 수년째 시행하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성남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발표한 지 몇 년이 지났지 않습니까? 시장님, 이제 시작하셔야 될 때입니다. 당시 성남시는 식품연구원의 청사 이전 비용이 없어 분양사업을 먼저 진행하고 R&D 부지 정리 후 기부 체납 방식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해당 부지는 정비 및 소유권 이전이 모두 완료되어 회계과에서 관리 중입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는 현재 문제점은 소유권이 당시 사업을 진행했던 도시계획과의 행정재산으로 분류되어 있지 않았고 일반 재산으로 분류되어 회계과로 이전되어 지금까지 답보 상태라는 점입니다. 시장님, 사업을 시행한 부서에서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회계과의 사업을 시행하기에는 왜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고 어떤 부분을 협약했는지 그리고 R&D 하기로 한 내용까지 구체적으로 파악이 어려운 것이며 이는 곧 사업의 연속성이 떨어지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위의 문제로 인해 성남시 발전에 기회비용만 수년째 지출되고 가고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이제는 더 이상 늦지 않도록 서둘러 R&D 센터 개발을 시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성남시가 다가올 미래의 4차 산업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속하게 추진해야 할 사항임을 강조하며 그동안 전 성남시장들이 기존의 R&D 부지를 어떻게 활용하였고 판교 청사 부지를 비롯한 많은 성남시 땅들을 어떻게 매각하고 용도 변경 등을 하여 구설수와 특혜 시비가 되었는지 교훈으로 삼아야 될 것입니다. 사진 네 번째를 첨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상진 시장님께서 10년간 사실상 방치되었던 정자동 253번지 분당 주택 전시관이 사업비 총 8,500여 원을 바이오 헬스 첨단 클러스터로 2025년부터 조성하여 2008년도까지 완공하겠다고 선언하였습니다. 본 의원 또한 이번 사업이 적극 추진되기를 환영하며 서울 마곡을 이어 한국제약 바이오 산업의 선도지로 발돋움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보다 중요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한 매각 과정에서도 민간 기업의 특혜가 아닌 적절한 검토를 통해 성남 시민의 이익을 고려한 투명한 매각 과정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매각 절차나 조건 등을 보완하여 향후 추진에 있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기업 유치뿐만이 아니라 많은 경험을 보유한 다양한 인재들을 지속해서 유치하기 위해 보다 완벽한 클러스터 구축과 산하협력 및 연계가 필요합니다. 또한 교육 인재를 육성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이 필요하며 연구 개발이 아닌 생산, 판매까지도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가 필요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본 의원은 얼마 남지 않은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부디 성남시의 바이오 헬스 산업이 다가올 미래의 큰 부가가치 산업이 될 수 있도록 단단한 초석을 쌓아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국내동, 동원동 개발, 민간 공고 부지 조성을 적극 추진하여 주십시오. 현재 신상진 시장님과 성남시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공공주택지는 여전히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대규모 공공주택 건설의 이주자 문제와 자녀부지 문제 등 다양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다루며 해결하기 위해 대책과 방안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신상진 시장께서는 더욱 나은 대안을 제시해 주실 부탁드립니다. 첫째, 성남시는 LH와 협력하여
시유지 및 잔여 부지를 추가적으로 개발 부지로 편입하여 건설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이재명, 은수미 전 시장의 행보와 달리 불법적인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공개 및 투명을 유지한 철저한 행정 감시와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성남시는 토지 매각 과정 절차를 엄격하게 관리하고 명확한 평가 기준을 제시하여 부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시에서 더 이상 부패한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없어져야 할 것입니다. 민선 6기 7기를 지나는 동안 우리 성남시는 막대한 손해와 피해를 보았습니다. 둘째, 잔여 부지의 투기 등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세부적인 규제 및 조치를 시행해 주시길 요청합니다. 또한 성남시는 이주자 문제 해결을 위한 시 차원에서의 지원 강화가 필요합니다. 토지 보상은 감정 평가를 통해 더욱 객관성을 가지고 이루어지지만 그 과정에서 성남시를 주소를 둔 시민들이 수용 능력이 부족하여 정든 고향을 떠나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앞으로도 성남에는 많은 재개발, 재건축 사업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많은 주민이 형편상의 문제로 성남을 떠나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신상진 시장님, 단순한 보상의 개념으로만 바라보기에는 현실적으로 사회에서 고려해야 할 문제점들이 많다는 점을 시장님께서는 한 번 더 인식해 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국가와 성남시의 협력이 필요합니다. 성남시는 국가와 함께 다양한 정책과 지원을 모색하며 공공주택 지구 현황 문제점을 적극적으로 해결해야 할 것입니다. 성남 시민 여러분, 성남시 공공주택지의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본 의원이 성남시 공공주택지구 현황 문제점 해결 방안에 대해 발표하지만 시민 여러분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협조와 감시가 필요합니다. 성남시 또한 앞으로도 시민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지속적인 현장 조사 분석을 통해 공공주택지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 또한 시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통해 공공주택지구가 더욱 발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공공주택지구 문제는 우리가 모두 해결해 가야 할 문제입니다. 위례 고등동 LH 토끼굴에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성남시의 마지막으로 준비 중인 위례 사업에 관련된 이야기 포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례 지역 4차 산업 클러스터 조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4차 산업 2, 3블록에 대해서는 LH에서 시행하는 것이고 성남시에서는 사업 시행자만 선정하는 것 아닌가요? 시정을 합리적으로 합법적으로 행정을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리 민선 행정이라 하더라도 잘 챙겨주시 바라며 시행사를 공모해서 LH에 추천하고 나면 시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고등동에 있는 이른바 토끼굴이라 불리는 고산 화해단지 통로 문제점입니다. 사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성남시의 서판교 IC의 이용 차량이 증가함으로 인해 고등동 IC로 나오는 차량 또한 증가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대양 판교로에서 들어오는 차량의 증가로 지역 주민의 불편한 교통체증 및 사고의 위험성까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 중간에 토끼굴이라 하는 부분이 한 방향 통행으로 매우 좁아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해결이 필요합니다. 2023년 2월 제279회 도시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해당 부서에서 LH에 관련 문제를 우선 선결하는 방향으로 제안했다고 하였습니다. 본 의원은 성남시에서는 LH와 함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하고 향후 큰 사고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라 생각하며 도시계획은 당장 몇 년을 보는 사업이 아닙니다. 신상진 시장님, 성남의 50년, 100년을 보고 빈틈없이 진행하여 주시길 바라며 둘째, 고등동 토끼굴 주변 하수시설 개선이 필요합니다. 작년 수해 때만 해도 고등동 토끼굴 주변의 도로에 물이 가득 차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토끼굴 주변에는 우수조가 있었지만 그곳에는 물이 가득 차 있지 않았습니다. 필요하다면 추가 배수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야 합니다. 형식상의 비피해 시설로는 더 이상 재해를 방지할 수가 없습니다.
유속의 흐름을 정확하게 파악해야 폭우 시 침수 혹은 슬리퍼링과 같은 미끄럼 방지 사고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방금 기록적인 폭우로 성남시 좀 더 주세요. 검토하였고 이에 따른 재난 복구 등은 1분 더 넣어주세요. 올해는 대비를 잘 하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기후 변화는 점점 심각하게 할 것이며 폭우로 다른 유출 개수를 줄이는 방안은 앞으로 시에서 주력하여 대비할 문제로 변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앞으로의 도시개발 사업에 있어 이러한 문제에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체계적인 검토와 진행이 필요합니다. 앞서 다뤘던 문제점들은 최종적으로 LH에서 성남시로 이관하여 사업을 진행하여야 합니다. LH와 성남시의 최대한 신속하게 협조할 문제는 협조하여 처리하고 성남시는 이전하여 주민의 갈등과 민원을 해결적으로 시행해 주실 요청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인허가조사위원회입니다. 성남시 대장 위례 등 각종 개발사업 진상규명 행정사무조사 요구건이 지난 10월 본회의장에서 의결되어 도시건설위원회 조사토록 지정되어 조사는 계획서를 작성하여 본회의장에 상정하여야 되는 것으로 1분 더 넣어주세요. 그러나 민주당에서는 수사 중인 사항이어서 행정사무조사를 거부하고 있습니다. 또한 조사위원회에서 민주당 의원 명단을 뺏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말씀드립니다. 여야를 떠나 성남 시민만 바라보며 시의원의 역할에 함께 충실해 주길 부탁드리며 잘못된 것이 있으면 바로잡고 더 이상의 불미스러운 일들이 다시는 성남시에서 발생하지 않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이번 조사위원회에 동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 시민 여러분, 그리고 신상지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본 의원이 누차 반복적으로 말씀드린 것이 바로 성남 시민만 바라보고 일하자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직자와 우리 성남 시민들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재 편가르기와 비방, 음해, 자리다툼 등 외부에서 비춰지는 성남시는 내부는 온갖 잡음으로 들려오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모든 것 내려놓고 오직 성남 시민을 위해 함께 나가길 바라며 대표 연설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